그러니까 제가 위암 말기라고요? 네, 이미 암이 많이 퍼졌네요. 수술이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선 완치가 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빨리 시작을 해야 하니 진료 예약하시고 가세요. 아, 다음에 올 땐 보호자분도 데려오시고요. 선생님, 말기면 수술을 해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들었는데. 초기에 발견된 것보다 가능성이 준 건 맞죠. 그렇지만 요즘 의학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말기라도 수술로 회복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금껏 이 약 물고 열심히 살아왔고 이제야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놓고 사람답게 살아보나 싶은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말기 암이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거기 나 보고 있어. 피덩이 같은 자식 3명 버려두고 먼저 하늘로 올라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 살만해진 와이프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요. 이기적인 것도 정도 것이지.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버티고 살았는데 양심이 있음 저승사자가 나 데리러 가려고 해도 무조건 당신이 막어. 안 그러면 억울해서라도 이 구천을 떠돌 거니까. 그날 저녁 집. 아휴, 그래도 영 완치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애들한테 얘기하고 잘 치료하면 될 거야. 그래, 저번에 TV에서 시한부 판정까지 받은 암 환자가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했더니 말끔히 병 나았던 사람도 나왔잖아. 신이 계신다면 나같이 열심히 산 여자한테 이런 불행을 줄 순 없어. 일단 애들 불러서 얘기부터 하자. 다음날 저녁 집. 엄마, 대체 무슨 일인데요? 주말에 간다니까 왜 기어코 오늘 오라고 해요? 엄마 때문에 약속도 취소했잖아요. 그니까 말이야. 엄마, 나도 이제 부른다고 막 달려가는 애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율이 유치원에서 픽업해야 되는데 엄마 때문에 퇴근하는 와이프한테 부탁했잖아요. 와이프가 얼마나 복가됐는지 알아요?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인데요? 뭐 급한 일이에요? 그게 말이야. 아,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해요. 엄마 말을 왜 그렇게 천천히 해요? 넌 가만히 있어봐. 엄마 말하고 있잖아. 저기, 내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글쎄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위암 말기란다. 병원에서 얼른 수속받고 치료하라고 그러더라고. 암?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그것도 말기암이요? 아, 그게 정말이에요? 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갑자기 암이라니. 그동안 아프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나도 그냥 요새 자주 피곤하기만 해서 별 생각 없이 건강검진 받은 건데 그런 결과가 나오더구나. 너네들이랑 상의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불렀다. 아, 그러게 내가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필수로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병이 말기가 될 때까지 대체 뭐 한 거예요? 별로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그랬지. 병원에선 수술하래요? 일단 다음 진료 때 보자고 하더구나. 그때 보호자도 데리고 오라고 하던데 너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서. 난 병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서 수속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이러저러하게 알아둘 것도 많아 보이던데 머리가 복잡해서 이해가 안 되더구나. 저 그리고 그리고 또 뭐요? 이렇게 혼자 사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 입원하면 그땐 어쩔 수 없다 치지만 그 전만이라도 너네들이랑 같이 살았으면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새 아무리 의학이 발전되었다지만 말기암이면 죽을 확률도 높단 건데 죽기 전에 너희들 밥도 해먹이고 살부치며 얘기도 나누고 싶고 그러네. 아무래도 따로 사니까 그럴 일이 없지 않았니? 너네들이 명절에도 통 오질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엄마, 형이나 강순 그렇다 쳐도 난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우리 지율이 아직 나이 어려요. 가뜩이나 나나 와이프나 둘 다 이래서 애한테 정성 들일 시간도 부족한데 엄마까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와이프도 절대 안 받아들일 거고, 솔직히 지율이한테도 병든 할머니 보게 하는 게 교육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고요. 야, 누군 사정 없는 줄 아냐? 엄마, 나도 힘든 거 알죠? 저 이제야 사업 자리 잡았어요. 물 넣을 때 노 저으라고 지금 빡세게 해서 사업을 불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요. 저랑 아내 둘 다 전심전력으로 여기 매달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집에 와봐요. 저랑 아내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강수 집에 가 계세요. 형들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사정이 제일 어려운 거 뻔히 알면서 그래. 엄마,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 힘들게 사는 거 알죠? 형들 중에 내가 제일 돈도 못 벌고 집도 좁다고요. 나랑 와이프 둘만 살아도 좁은 집에서 어떻게 엄마까지 모시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와이프 우울증 걸렸어요. 엄마 내 맘대로 모시고 왔다가 아예 미쳐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너네 셋 다 안 된다는 거냐? 내가 집에 아예 눌러 앉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만 같이 살고 싶단 건데 그것도 안 돼? 엄마가 곧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집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기는 게 엄마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따로 모실 방도 없어요. 맞아요. 아니 이 좋은 집을 놔두고 대체 왜 불편한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 엄마, 이렇게 저희 보고 엄마 무시라고 하는 건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도 각자의 생활이 있는데 어떻게 엄마 안 걸렸다고 그걸 포기하라고 해요? 내가 너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 안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런 못된 말을 하니? 이기적인 건 너네 아니야. 온갖 고생스러운 일 다 해가면서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내놨더니 이제 와서 날 버리겠다는 거냐? 어? 뭘 버려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버렸다고요. 근데 암 치료 받으려면 돈 꽤 들지 않아요? 엄마 모아놓은 재산 있죠? 보험은 들어놓은 거 있어요? 암 보험금이 꽤 쏠쏠하게 나온다고 하던데. 당장 가게부터 내놔야겠네요. 요즘 시세가 얼마나 나오려나? 이것들이 지금 엄마 다 죽어간다는데 돈밖에 안 보여? 왜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귀따갑게. 다 엄마 걱정해서 그런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저희 사정 되게 어려워요. 엄마 치료비 내줄 수 없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물어본 거잖아요. 엄마도 처음. 엄마도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성격 좀 고쳐 먹으세요. 솔직히 엄마 그 괄괄한 성격 때문에 저희가 명절 때도 안 찾아뵙는 거예요. 와이프도 얼마나 싫어하는데. 솔직히 와이프 우울증 걸린 것도 엄마 때문인 것 같아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나 때문에 네 처가 우울증에 걸려. 엄마가 명절 때마다 전화해서 불러냈잖아요. 오자마자 시장을 봐오라니, 반찬은 어떻게 만들라니, 잔소리를 퍼부어대서 와이프가 그거 듣다가 불안장애 걸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애가 살림이 처음인 것 같아서 알려준 건데 그게 불안장애 걸릴 만큼이라고? 요즘 누가 집에서 살림한다고요. 다 사먹지. 암튼 이제 병도 걸리셨고 하니까 성격 좀 누그러뜨리시라고요. 그래 저희도 편하게 엄마 찾아뵙고 하죠. 이 고양 것들 엄마 괜찮냔 말 한마디 없이 한다는 말이 성격 고쳐먹으라고? 너네들은 엄마 죽는 게 걱정도 안 되지? 오죽하면 저희도 그러겠어요.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저희 아예 안 와요. 엄마 임종 때나 찾아뵐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래요. 서운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희도 자식이기 이전에 사람이잖아요. 어머니 사회생활하는 어른인데 맨날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소리 지르는 거 저희도 지겨워요. 그럼 할 말은 다 한 거죠? 전 가볼게요. 참, 어떻게 한 놈도 몸 괜찮냐는 말을 안 해. 곧 죽어도 상관없다 이거지? 옆봐주라 고생해서 키워놨더만 그걸 알아주는 애가 하나도 없네. 내 팔자야. 내가 저런 것들 키우라고 내 청춘 다 바치고 이제 몸에 암덩어리만 가득이네. 잠시 후 카페. 아무리 요새 의학이 발전했다지만 말기면 금방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수술해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괜히 비용만 날리고. 그래도 보험 들어놓으신 것 같으니까 수술 받아도 상관없긴 하지. 근데 엄마 유산이 대충 어떻게 되지? 일단 사는 집이랑 가게만 해도 할매 좋게 20억은 될걸? 그거 말고 또 있나? 예전에 사망보험도 들어놓은 것 같던데 그것도 10억은 될 거야. 그럼 최소 30억은 나오네. 우리 각자 10억은 유산으로 받겠어. 야, 아무리 그래도 내가 장남인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지.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말이야. 형이 장남이라고 더한 게 뭐가 있다고. 한 게 없다니. 내가 더 오랫동안 어머니 옆에 붙어 있었잖아.
어머니 저 괄괄한 성격 내가 다 맞춰드렸다고. 그것만으로도 더 고생한 걸로 쳐줘야지. 참나. 형 장남이라고 어머니가 결혼 비용 더 얹어준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그걸로 충분하지. 유산까지 더 받겠대. 맞아. 요샌 다 n분의 1이라고. 두고 봐. 주는 사람 마음 아니야? 어머닌 옛날 사람이라 장남인 나한테 더 주려고 할걸. 내가 그걸 가만히 두고 볼 것 같아. 혹시라도 그런 야망 품고 있으면 꿈 깨는 게 좋을 거야. 저 자식은 형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일주일 후, 병원. 보호자는요? 곧 수술받고 하시려면 보호자 필요한데. 그땐 아들놈 한 명이 사인할 거요. 일단 다들 바쁘니까 내가 수속 밟는 걸로 해요. 그럼 간호는요? 어머니 혼자서 치료받기엔 힘드실 텐데. 한 명인 하나 구하면 되지 뭐. 걱정 마요. 피해 안 끼치게 할 테니까. 피해라뇨. 어머니 면세 혼자 견디시면 힘드시니까 그렇죠. 일단 여기에 아들분 성함이랑 전화번호 좀 남겨주세요. 비상 연락망은 있어야 하니까요. 알았어요. 아가씨가 성격이 참 꼼꼼하네. 다음날 병원. 1인실로 입원하셨네요? 1인실 비용 장난 아니게 들었을 텐데. 병원에 자리가 꽉 차서 남는 병실이 이거 하나라고 하더구나. 무슨 일이냐? 다신 나 안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며 나가더니 겨우 그렇게 말했다고 삐진 거예요. 엄마가 하도 소리 지르니까 우리도 흥분해서 그런 거죠. 엄마 말하는 거 아들인 저희가 빼다 닮았겠죠. 그래서 왜 왔어? 엄마 수술할 때 동의서 사인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남인데 보호자 노릇은 해야지. 참, 저 자식이 그래도 장남이라고 자식 노릇은 하려고 왔나 보네. 셋 다 사인 안 해준다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하는 건 첫째밖에 없네. 그래, 고맙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긴 했지. 저도 사정 안 되는데 겨우겨우 시간 내서 온 거예요. 수술이 다음 주라고 했죠? 그래. 부디 잘 돼야 될 텐데. 그럼 엄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요. 유서는 쓰셨어요? 아, 그 누구냐, 엄마랑 친하게 지내는 변호사 양반 있잖아요. 그 양반한테 유산 어떻게 배분해야 될지 물어봤어요? 뭐라고? 엄마 병이 워낙 위독해서 수술하다 돌아가실 수도 있다면서요. 아, 물론 않게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유산 어떻게 할지 정해놓고 공증 받아놓는 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서 온 거구나. 겸사겸사 온 거죠. 엄마, 아무리 요새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장남한테 돈 더 줘야 되는 거 알죠? 내가 그래도 엄마 옆에서 제일 오래 붙어 있었잖아요. 엄마 식당 영업할 때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그런 거 다 제하더라도 장남한텐 유산 더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알죠? 설마 했는데 역시 지 유산 얼마 받을지 궁금해서 온 거구만. 못된 것 같으니라고. 식당 일 좀만 도와줘도 일당으로 쳐달라고 박박 울겨서 일반 알바보다 돈 더 받아갈 때는 언제고 이제 그걸 핑계 삼아서 유산을 더 떼어달래? 왜 대답이 없어요? 변호사 부를까요? 하긴 엄마도 정신없어서 이런 건 생각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내가 이런 법률 지식엔 빠삭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변호사 번호만 넘겨줘요. 썩 나가지 못해? 곧 수술했던 엄마를 두고 유선이 뭐니 그게 할 소리야. 너네들한테 내가 수술 받다 죽는 게 좋은 소식인 거지? 어? 아, 왜 또 소리를 지르세요. 암 환자들 신경 엄청 예민하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아, 저 여기 엄마 보호자 노릇하러 왔어요. 제발 감사한 줄 알라고요. 뭐? 감사한 줄 알아? 너야말로 나한테 감사한 마음이 있긴 하니? 저도 있었죠. 그러니까 자식 노릇하러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제 말은 당장 엄마가 죽길 바라는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상황을 미리 대비해 놓자 이건 거죠. 둘째랑 셋째 말 들어보니까 유산을 정확히 3분의 1로 받을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명색이 장남인데 어떻게 걔네들이랑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요. 괜히 유산으로 형제 싸움 나서 영영 안 보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엄마 정확한 재산도 궁금하고요. 엄마, 또 따로 사놓은 재산 같은 거 있어요? 땅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엄마 식당 잘 돼서 재산 그래도 꽤 되시잖아요. 됐다.
너랑 더 이상 이런 걸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 썩 나가. 그냥 얘기 좀 하자는 건데 왜 그러세요? 엄마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엄마랑 얘기하길 꺼리는 거예요. 아무튼 전 엄마 수술 전에 유산 어떻게 배분할지 확실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도 그러니까 흥분 가라앉히시라고요. 어차피 그 재산 저희한테 줄 거긴 하잖아요. 나가라니까. 알았어요. 다음에 올게요. 그땐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아유, 그나마 의지한 첫째마저도 저딴 소리라네. 내가 거지였으면 죽든가 말든가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을 자식이야. 어쩜 저럴 수가 있는지. 내가 지들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저 고생고생해서 대학 등록금 다 대주고 결혼자금 다 대준 죄밖에 없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저 남은 재산 더 가지려고 혈안이니. 인정머리 없는 것들 두고 봐. 내가 어디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나 보자. 다음날 병원. 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최 변호사. 사람 사는 일이 참 쉽지 않아. 그렇지? 그렇게 정정하셨던 분이 어떻게 말기암을... 그러니까 최 변호사도 미리미리 건강관리해. 젊다고 몸 막 쓰면 안 돼. 그러다 내 꼴 난다고. 아직 수술도 안 받으셨잖아요. 요샌 기술이 좋아져서 말기암도 완치되는 사례가 많대요. 그니까 벌써부터 희망 버리시면 안 돼요. 아셨죠? 최 변호사가 새 아들 놈보다 낫구만. 최 변호사 어머닌 참 좋겠어. 이렇게 직업도 좋은 딸이 성격도 다정하기까지 하니. 저도 정작 부모님한텐 잘 못하는걸요. 자식들이 다 그렇죠.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지. 최 변호사, 늦기 전에 유산 배분에 대해서 미리 정해놓고 싶어. 유산이요? 저번에 저에게 미리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3분의 1씩 가져가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는데. 바꾸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장사할 때 땅을 사둔 게 있는데 그게 예전엔 헐값이었잖아. 요즘 시세 보니까 점점 오르고 있는 추세더라고. 거기 신도시 개발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 오르는 정도가 심상치가 않네. 그 땅이요? 맞아요. 요새 뉴스에도 나오던데요. 역시 어머니 보는 눈이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변경하시게요? 그게 4달 후 병원. 아드님은 어디 가셨어요? 수술 끝나고 통 안 보이는 것 같네. 아들이 하나신가 봐요. 하긴 아들 혼자서 어머니 간호하기엔 역부족이긴 하죠. 대시긴 한데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죠. 저 수술 경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두고 봐야 알겠지만 수술 자체는 잘 된 편이에요. 암은 수술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해요. 재발 위험도 높은 질환이니 병원에서 치료 빼먹지 않고 받으시고 운동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면역력이 약해지면 상태가 금방 안 좋아지니까 우선 그거부터 회복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고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니 다행이구만. 의사 양반 고생 많았어요. 늙은이 살려주느라 젊은 의사 양반이 참 애쓰네. 어머니, 요즘 65세면 노인으로 분류도 하네요. 아직 한창이시고 어머니보다 훨씬 나이 많은 분들도 암말기 판정 받았는데도 열심히 치료받아서 완치하신 사례가 많으니까 기운 내세요. 고마워요. 어째 자식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자식들이 더 살갑고 다정하게 구는지. 수술 끝나고 한 번을 찾아오질 않네. 그래, 이왕 그렇게 하기로 맘먹은 거 차라리 이러는 게 낫지. 어쨌든 지금도 치료 잘 받고 회복 속도도 좋으니까 조금만 이따가 퇴원 날짜를 잡아봐도 되겠네요. 이대로만 잘 관리해 주세요. 예, 그럴게요. 다음날 병원. 결국 수술이 잘 안 됐나 보네. 임종 직전이라니. 어머니도 참 돌아가실 거면 조용히 돌아가시지. 바쁜 자식들을 꼭 이렇게 불러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가는 길 옆에 있어달라 이거지. 어머니 가만 보면 진짜 이기적이라니까. 자식들 돈 버느라 고생하는 거 뻔히 알면서 유산도 미리 안 내놓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는 거 봐. 본인이 돈 꽉 쥐고 있음 자식들이 자기 부탁 무조건 들어줄 거란 걸 아는 거지. 됐어.
이제 임종 직전이라잖아. 이제 조금만 참으면 그 많은 재산이 우리 거라고. 가뜩이나 집 힘들었는데 숨이 이제야 트이네. 일단 얼른 들어가자. 어머니, 저 왔어요. 저희도 왔어요. 그래 왔니?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요. 수술이 잘 안 된 거예요? 어, 아무래도 내 나이도 있고 암이 급속도로 퍼져서 제거 자체가 어렵다는구나. 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네들 얼굴이나 볼까 해서 부른 거고. 하긴 아무리 요새 웬만한 병 다 낫게 한다 해도 말기 하면 힘들죠. 그래서 어머니, 변호사랑 얘기나 하셨어요? 그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불렀지. 내가 예전에 식당 장사를 하다가 땅이 싸게 나온 게 있길래 100평 정도를 사놨는데 말이야. 그게 이번에 신도시 개발로 엄청 뛰었다고 하더라고. 지금 시세로는 20억인데 더 뛸 수도 있다고 하더라. 땅이요? 어머니 땅도 사셨어요? 그럼 어머니 집에 가게에 땅까지 있는 거네요? 그걸 왜 숨겼어요? 땅 사놨단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그땐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그랬지. 암튼 유산 배분에 대해 너네한테 미리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잠깐만요. 그 전에 제 의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재산이 더 많아졌으니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니,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장남한테 원래 돈 줘 줘야 되는 법이라고. 다른 재산은 제가 양보해서 정확히 3분의 1씩 갖는 걸로 하고 차라리 그 땅을 저한테 주는 게 어때요? 형, 뭔 소리라는 거야? 저 땅이 핵심인데 그걸 왜 다 형이 가져가? 그니까 말이야. 그 땅을 왜 가져가? 어?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장남이 원래 유산 더 많이 가져가는 거라고. 우리나라 전통을 봐봐. 장남한테 유산 다 몰아줬다니까. 그래도 내가 그것까진 안 바라고 너네들 목도 챙겨준 거잖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엄마, 형 말 고지고대로 듣는 거 아니죠? 요새 누가 유산을 장남이라고 더 줘요. 자식 3명 다 똑같은데 3분의 1씩 공평하게 주는 게 맞지. 맞아요, 엄마. 엄마 생각은 어떤데요? 아까 형이 말 가로막아서 못 들었잖아요. 그래, 엄마 생각이 제일 중요하지. 엄마 재산인데. 그래, 나도 둘째, 셋째랑 같은 의견이다. 이미 변호사한테 얘기해서 나 죽고 나면 내 유산 정확히 3분의 1씩 나눠주기로 했다.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변호사한테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래, 너가 장남이라고 특별히 부담을 진 것도 없는데 굳이 장남이라고 넣어줘야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나 좀 어이가 없네. 어머니, 내가 장남이라고 한 게 없어요? 어머니 식당 제가 거의 맡아서 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랑 제일 시간 많이 보낸 자식이 난데 어떻게 다른 애들이랑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대체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을 뭘로 들은 거예요? 형, 그거 다 알바비 받으면서 한 거잖아. 그리고 걸핏하면 어머니 가게돈 훔쳐서 가출하고 그랬으면서 뭘 저랬다고 어머니한테 따지고 있어. 그니까 말이야. 너네들 다 입 안 닥쳐? 어딜 형님한테 그렇게 따박따박 말대꾸야. 어머니, 저 사업하느라 다른 애들보다 돈 많이 필요한 거 알잖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변호사 불러서 다시 유산상속 정정해요. 예? 뭔 소리라는 거야. 어머니, 형 말 들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3분의 1이 딱 맞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 그만해라. 곧 죽는다는 어미 앞에서 마지막까지 싸우는 모습 보여줄 거야? 제발 좀 너네도 철 좀 들어라. 첫째, 넌 욕심이 참 많구나. 땅까지 합해서 너네들 3분의 1씩 해주면 못해도 15억씩은 받아가는 건데 그래도 더 갖고 싶어서 이 난리야? 말했다시피 장남은 그놈의 장남 타령. 장남으로서 나 한 번이라도 모시고 나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생각이라도 해보지. 됐다. 여기에 불만 있으면 아예 상속 포기하는 줄 알고 최 변호사한테 말해놓으마. 그렇게 해주랴. 아니요. 무슨 상속 포기예요. 그냥 전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이후로 또 장남이라고 더 달라는 소리 하면 그날로 바로 상속 포기하는 걸로 알겠다. 알았니? 예, 알았어요, 어머니. 둘째, 셋째도 동의하는 거지. 정확히 3분의 1씩 받는 걸로. 그럼요. 전 처음부터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그래. 그럼 3분의 1씩 나눠주겠다. 꿈에 자꾸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오늘 내일 할 것 같구나. 너네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 그럴게요. 걱정 마세요. 엄마도 그동안 힘들게 사셨으니 빨리 쉬셔야죠. 전 이만 가볼게요. 일이 있어서. 저도 사실 급한 업무가 있어서 가봐야 돼요. 저도요. 아휴. 그래, 얼른 가봐라. 곧 죽는다는데도 눈 한 번 깜짝 안 하고 그저 자기네들 얼마 받을지만 관심이 있네. 아유,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지. 어쩜 셋 다 저런 식인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야겠어. 그래야 먼저 간 남편한테도 떳떳하지. 한 달 후, 병원 앞.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그때 안색 보니까 금방 돌아가실 게 있다던데. 그니까 유산 받길 기다리고만 있는데 소식이 영 없더라고. 이번 달 안엔 돌아가시지 않겠어? 아, 그래도 유산은 내리 주셨으면 하는데. 너 그러고 보니 그 가방 명품 아니냐? 뉴월급에 무슨 재주로 그걸 샀어? 이제 곧 있으면 나도 부자인데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어? 형도 사업장 늘렸다며. 이번 기회에 규모 좀 키워보려고. 그래서 나도 온 거야. 유산 받아서 비용 처리했으면 하는데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 계시니 어쩔 수 없이 대출 받았잖아. 나도 마침 자리 좋은데 건물 하나 봐놨는데 어머니가 아직 안 돌아가셔서 일단 대출 받아서 샀잖아. 요새 대출의 이자가 세서 어머니가 빨리 유산 주는 게 이득인데. 아이, 금방 죽을 것 같다고 그리 말씀해놓고 아직까지 안 돌아가시면 어떡하잔 거야. 아, 참. 일단 한번 가보면 알겠지. 들어가 보자. 직후 병원. 엄마, 이게 다 뭐예요? 왜 짐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어디 가세요? 그러게요. 몸 안 좋으시다면서 짐을 왜 다 싸놓으셨어요? 아무래도 병원에서 죽는 건 슬픈 일인 것 같아서 짐 정리하고 너네랑 같이 살다가 눈 감고 싶은데 마침 너네들이 또 와줬구나. 뭐라고요? 저희랑 같이 산다고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니? 어머니, 생뚱맞게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여기서 돌아가시면 되지. 무슨 자식 집에 얹혀 산다고 그러세요? 제발 죽으려면 곱게 죽으세요. 그러니까요. 몸도 안 좋은데 어머니를 누가 돌보라고 그래요. 저희 다 바쁜 거 알잖아요. 이렇게까지 자식한테 부담 주고 싶으세요? 제가 다시 입원 소독 밟는다고 말하고 올게요. 우리 중에서 어머니 보살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 계시는 게 더 나아요. 그래, 너네들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자식이라고 한 번은 기회를 주자 싶었는데 마지막까지 너네들은 똑같구나. 하긴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그래도 내 자식들은 다르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아니야.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웃으시는데요? 내가 짐을 왜 싸는 줄 아냐? 저희들 집에서 마지막 보낸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완쾌 판정받았다. 에? 완쾌요? 아니, 얼마 전까지 곧 돌아가신다고 했잖아요. 수술도 잘 안 됐고. 근데 갑자기 무슨 완쾌 판정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엄마, 이런 식으로 저희 집에 얹혀 살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거면 그러지 않는 게 좋아요. 저희가 무슨 멍청이에요? 그런 말에 다 속아 넘어가게? 그쵸? 둘째 말대로 거짓말하는 거죠. 어떻게 암이 그렇게 빨리 완쾌 판정이 돼요? 수술도 잘 안 됐다면서. 수술 잘 됐고 부지런히 치료받으니 완쾌 판정 내리더구나.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몇십 년은 건강히 살 수 있다고 하던데. 아니, 그럼 저희를 속이신 거예요? 대체 왜요? 수술도 잘 안 됐다고 거짓말하셨잖아요. 너네들이 인성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그랬다. 암 판정받았다고 했을 때부터 니네들은 서로나 떠넘기기에 바빴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한 번을 안 왔고. 그나마 첫째가 왔는데 그것도 유산 때문에 그런 거더구나. 너네들이 나한테 해준 말은 재산이 얼만지 보험은 드러났는지밖에 없고 20억 땅이 있다고 했을 땐 오히려 기뻐했지. 너네들 표정에 얼마나 욕심이 가득 찼는지 아무리 내 배로 낳은 자식이라고 해도 역겹더구나. 엄마, 그건요. 저희가 자식이니까 현실적으로 말을 한 것뿐이에요.
남들은 허울 좋은 소리만 하기 바빴겠지만 저희는 엄마 자식들이니까 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 엄마 걱정돼서 병원에 와본 거예요. 다른 애들은 엄마 찾을 생각조차도 안 했다니까요. 엄마 말 못 들었어. 병도 유산 때문에 온 거잖아. 네, 엄마. 사실은 제가 엄마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제가 워낙 무도둑하잖아요. 웃기는 소리 하네. 병이 엄마를 모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구질구질한 집구석 지긋지긋하다고 20살 되자마자 나간 주제에 그래놓고 결혼할 때 돼서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 게 누군데. 이번에도 그럴 거야? 엄마한테 돈 내놓으라고? 너넨 또 싸우는구나. 그래, 내가 원인 제공을 했으니 그런 거겠지. 그러니 이번 기회에 아예 싹을 자르려고 한다. 보시다시피 나 이제 건강이 적고 앞으로 살 날도 참 많으니 너네들한테 주기로 했던 돈은 내가 모조리 쓰다 죽는 게 좋겠구나. 에? 돈을 안 준다고요? 주기로 해놓고 그러시면 어떡해요. 엄마한테 필요한 돈만 남기고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엄마. 어차피 엄마 혼자서 그거 다 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이랑 가긴 그렇다 쳐도 그 땅은 저희 주세요. 에? 나한테 돈 맡겨놨니?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일구어낸 재산을 자식이라고 무조건 줄 필요가 있니? 그리고 그건 엄연히 유산으로 줄 것들이었지 내가 살아있을 때 줄 것들은 아니었다. 아직 살 날이 창창하고 난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이제야 느끼고 있는 중인데 내가 왜 너네들한테 그 몫을 나눠야 되는지 모르겠구나. 그것도 암 걸린 엄마 귀찮다고 내팽개친 애들한테. 엄마가 그 돈 안 주면 저 큰일 나요. 이미 사업 확장하고 대출까지 받아놨단 말이에요. 저도 건물 사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와이프가 무리하게 대출받지 말라고 반대했는데도 엄마 유산 빌미로 겨우 산 거란 말이에요. 저 당장 카드값이 1,000만 원이에요. 엄마가 빨리 죽길 기다렸겠구나. 역시 너네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동안 너네들 먹여 살리기에 바빴던 것 같구나. 이 나이 될 때까지 인성이 그따위인 걸 보면. 그래도 너넨 내 자식이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키워야겠어. 너네들한테 줄 돈 앞으로도 영영 없을 거다. 이미 최 변호사한테 다 말이 났지. 나 죽으면 남은 유산은 몽땅 기부하는 걸로. 그러니 헛된 기대 품지 말고 니네 일이나 잘해라.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직접 일궈낸 재산으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야 생명력이 강해지지. 얼핏하면 부모 도움 받는 건 오히려 자식 인생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유산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엄마,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저희가 그동안 서운하게 그래서 죄송해요. 저희도 각자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랬어요. 그래요, 엄마. 저희 형제가 성격이 워낙 무뚝뚝해서 그렇지 엄마가 저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엄마 안 걸리셨다고 했을 때도 저희끼리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많게라니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돈 주시면 안 돼요? 저는 카드값 갚을 정도면 되는데. 너만 그러기 있어? 엄마, 저는 10억 정도만 주시면 돼요. 지금 엄마 재산에서 그 정도 돈은 돈도 아니잖아요. 저 그 돈 못 갚으면 회사 바로 망해요. 지금도 자금 엄청 땡겨서 무리하게 사업 확장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1금융권에서는 돈을 많이 안 빌려줘서 사채 썼단 말이에요. 이자도 장난 아니고 기한 내에 못 갚으면 깡패들이 쫓아온다고요. 와이프도 임신 중인데 그런 걸 보이게 할 순 없잖아요. 곧 태어날 손주를 봐서라도 좀만 도와주세요. 저도 형처럼 10억 정도면 돼요. 형들 10억씩 주실 거면 저한테도 그만큼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모두 조용!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떠드는구나. 그래도 공부는 남들 시키는 만큼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이 간단한 걸 그리 이해를 못하는 거냐? 너네들한테 줄 돈 한 푼도 없다고. 이 말만 새겨들으면 될 것을 뭘 자꾸 구구절절 설명하면서 돈을 달래. 1,000만 원이고 10억이고 너네들한테는 1,000원도 10원도 아깝다. 난 이제 할 말 다 끝났고 짐 싸서 가련다. 다시 나 찾지 말아라. 알겠냐? 어머니, 엄마, 왜 이래요? 원래 이런 분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이제라도 아들 노릇 톡톡히 할게요. 원하시면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가 극진히 모실게요. 어딜 선술 치려고.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요. 저희 마누라가 어머니 꼭 데려오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 제가 앞에 차 대놨거든요. 그거 타고 저랑 같이 가요. 제 와이프도 이제 치료 잘 받아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저랑 가면 제가 꽃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릴게요. 이젠 서로나 데려가려고 안달이구나. 이 꼴을 예상했지만 눈으로 직접 보니 더 실망스럽네. 이젠 내가 니네들이랑 같이 사는 게 싫다. 자식 새끼들 키워봤자 소용없단 걸 너무 잘 알아버렸어. 지금까지 그랬듯 너는 너를 알아서 살아라. 나도 나 알아서 살 테니까. 어머니 진짜 왜 저러셔? 그니까 말이야. 갑자기 왜 저렇게 화가 나신 거야? 그니까 진작 잘해드렸어야 됐어. 말만 저렇게 하는 거겠지? 무슨 기부야. 돈을 그렇게 고생스럽게 벌어놓고 다 기부한다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그냥 우리 겁먹으라고 앞으로 잘하라고 그러는 거겠지. 당분간 어머니 비위 좀 살살 맞춰드리자고.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는 게 있지. 형이나 나나 돈이 급하기도 하잖아. 그래야지. 그날 저녁, 집. 아유, 최 변호사 고생 많았네. 요새 집 구하는 것도 일인데 새 집 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미안하네, 이런 부탁까지 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몇 년째 제 거기 계신데 이 정도도 못 해드려요? 그리고 어머니 사정 들으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이사 안 해놓으면 끝까지 쫓아와서 돈 달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말이야. 아까도 눈이 뻘개져서는 돈 조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하는데 얼마나 가증스럽든지. 혹시 몰라서 여기 관리인도 고용해놨어요. 수상한 사람들 오려고 하면 바로 제재하라고요. 그리고 가게도 옮겨놨어요. 상호도 다르게 표기했고요. 어차피 어머니 손맛이야 기가 막히니까 가게명 달라졌다고 손님이 줄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제가 직원 몇 명 고용해놨거든요. 그 사람들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어머니께 피해 안 주게 하라고. 참 세심히도 챙겼네. 고마워 최 변호사. 이 정도는 껌이죠. 제가 웬만한 건 다 준비해놨으니까 어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가게 일도 그냥 쉬셨으면 하는데 어머니께서 일 안 하면 사람이 더 늙어진다고 하도 그러셔서 준비해놓긴 했는데 웬만한 건 직원들한테 맡기시고요. 그래도 조그만 시골 마을이라 식당 일에 그렇게 바쁘진 않을 거야. 집도 참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살았던 시골집이라 좋네. 마당도 넓고. 여기에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살면 참 좋겠어. 요새 유기견 입양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 있으시면 알아봐 드릴게요. 최 변호사가 자식놈들보다 훨씬 낫구만. 수입료도 다 챙겨준다니까 한사코 거절하고 말이야. 저희 사이에 이 정도 호의로 해드릴 수 있죠. 혹시 계시다가 문제 있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하세요. 여기 새 휴대폰이에요. 번호도 기존 번호랑 달라요. 고맙네. 딱 새 출발하기 좋은 환경이구만. 1년 후. 그 뒤로 아들들이랑 직접적인 연락은 다 끊고 살고 있죠. 최 변호사한테 간간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듣기도 하는데 첫째는 사업이 망해서 월세방으로 집을 옮겼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둘째는 사채업자에게 쫓기면서 하루 종일 온갖 일을 하면서 빚을 갚고 있다고 해요. 와이프랑도 헤어진 것 같고요. 셋째는 늘어나는 카드값에 허덕이다가 회사에서도 잘리고 이혼소송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세 아들 모두 망해가는 걸 보니 진짜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말걸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강하게 키웠으면 알아서 먹고 살 텐데 나만 뼈 빠지게 일하면 자식들이 편하게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생각이 얘네들을 이렇게 망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딛고 일어서는 경험을 하길 본인들이 얼마나 부모한테 못되게 굴었는지를 알길 바랄 뿐이네요. 저는 시골 마을에서 유행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식당도 비교적 잘 되고 있고 최 변호사가 관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서 전 정말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여유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몸도 점점 좋아져서
이젠 병원에 가는 빈도도 줄고 있고요. 이제야 제가 그동안 고생한 값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네요. 그동안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